올해 43세의 김도훈 씨는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때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최근 피로감과 손끝 저림을 느끼고 있던 그는 영양제까지 챙겨 먹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자칫 지각할까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는 김도훈 씨.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뒤 식은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던 김도훈 씨. 그리고 다시 속도를 내어 뛰어가던 그때 김도훈 씨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가슴을 움켜쥐었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대체 김도훈 씨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동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평범한 출근 시간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비급.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 동맥경화 질환. 동맥경화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혈관의 적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리 없이 찾아오는 혈관의 적신호, 동맥경화 질환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레디엘이에요. 오늘은 신장내과 박상호 교수님과 함께 소리 없이 찾아오는 혈관의 적신호, 동맥경화 질환의 미스터리를 풀어볼게요. 동맥경화란 어떤 질환인가요? 동맥경화는 말 그대로 피가 흐르는 큰 혈관, 동맥이 딱딱해지는 병이에요. 동맥은 원래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혈액을 잘 흘려보내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혈관의 벽이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기름기 성분, 보통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기 성분이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특히 그 흡연이나 고혈압, 혈당 상승,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혈관벽을 자극하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피 속을 떠다니던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상처 부위에 붙기 시작해서 기름 찌꺼기, 또 이걸 플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결국 딱딱한 관처럼 변해버립니다. 마치 하수도에 기름이 쌓여서 관이 막히는 원리와 비슷한 거죠. 동맥경화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심장 자기 자신도 피를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피가 지나가는 혈관이 바로 심장혈관이라고 부르는 관상동맥이에요. 그런데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즉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장혈관 벽에 기름덩어리가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면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필요한 만큼 피가 못 가게 돼요. 그러면 가슴이 조여온 듯한 통증, 답답함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대개의 경우 협심증은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손상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심근경색인데 이 심근경색은 플라크가 약해져서 툭 터질 때 생깁니다.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30에서 70% 정도 좁아진 혈관에서 플라크가 약해서 툭 하고 플라크가 터져버리면 순간 이 터져버린 혈관 부위를 상처로 인식해서 피가 엉겨붙게 됩니다. 그래서 피떡, 혈전을 만들고 그 피떡이 순간적으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숨을 쉬지 못하는 원리처럼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죽어버리는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요약하자면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숨이 차는 단계이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이 망가지는 급박한 단계입니다. 동맥경화 질환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동맥경화는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꽤 많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해야 몸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나타나는 협심증 증상으로는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 답답함, 숨이 차는 듯한 느낌, 턱, 어깨, 왼팔 쪽으로 퍼지는 통증, 쉬면 가라앉고 움직이면 다시 아픈 특징,
마치 무거운 돌을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발생하는 심근경색, 이 단계는 응급상황입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 식은땀, 구역질, 극심한 불안감, 숨이 거의 쉬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 통증이 아주 오래 가고요. 휴식해도 이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가슴 통증의 소방차 단계, 즉 119가 필요한 그런 응급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조기 진단이나 검사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동맥경화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 몰래 진행되는 질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같은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당화혈색소, 이 수치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길 위험이 크다는 경고 신호가 되겠습니다. 몸속 기름기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두 번째는 혈압 검사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상처를 주는데요. 이런 상처를 주는 것들이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만으로도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맥경화 판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피를 공급하는 큰 혈관, 목, 복부 등에 동맥경화가 생겼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검사예요. 경동맥 초음파, 복부 대동맥 초음파,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어 부담도 적고 비교적 저렴합니다. 목의 혈관을 보면 우리 혈관 나이가 보인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성동맥 CT 검사입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눈으로 보듯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기름덩어리가 있는지, 심근경색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스트레스 검사도 있습니다. 운동부하 검사가 대표적인 건데요. 런닝머신을 걷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협심증, 심장 혈과가 문제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검사법이에요.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위험 요인이 있으면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50세 이상이 해당되면 조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위험 요인이 있으면 꼭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겠습니다.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스텐트 시술과 우회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맥경화 치료는 병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병이 초기인 경우에는 약물이나 생활 습관으로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스타틴과 같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약들은 혈관에 더 이상 기름때가 묻지 않도록 하고 이미 붙은 플라크도 안정화해서 터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혈관에 상처를 내는 주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혈전 방지 약 복용도 경우에 따라선 필요할 수 있고요.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연, 규칙적인 운동, 기름진 음식 줄이기, 체중관리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름때가 끼지 않게 평소에 배관 청소를 꾸준히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술 같은 그런 수술적 요법이 필요합니다. 이 스텐트 시술은 좁아진 혈관 안에서 넓혀주는 시술인데요. 손목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가느다란 관, 카테터라는 그런 시술 기구를 넣어서 문제 있는 심장 혈관까지 도달합니다. 풍선을 부풀려 막힌 부위를 넓히고 그 자리에 스텐트라는 작은 금속 그물망을 펼쳐 고정합니다. 스텐트 시술은 수술이 아니라서 가슴을 절개할 필요가 없고 시술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고 하루 이틀이면 퇴원할 만큼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여러 심장 혈관이 심하게 막힌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막힌 길을 고치는 대신에 새 길을 만들어 우회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자신의 다리, 팔, 흉부의 혈관을 떼어와 막힌 관상동맥을 건너뛰고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여러 군데가 심하게 막힌 경우에 일반적으로 더 합당한 치료법으로 스텐트보다 지속기간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절개하여 여는 큰 수술이고 회복기간이 길고 입원기간도 길어집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생활습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신다면요? 동맥경화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생활습관을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 담배는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플라크가 붙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꾸준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 3회에서 5회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식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기는 적게, 채소와 생선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포화지방, 설탕은 혈관에 기름때를 쌓이게 합니다. 반대로 채소, 견과류,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생선,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담받도록 하세요. 수치가 나쁜데도 잘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급적 혈관을 긴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의 벽에 상처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마음을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만 기억해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 동맥경화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의 습관이 내 혈관 나이를 결정한다는 사실. 오늘부터 금연, 스트레스 줄이기, 식습관 바로잡기, 꾸준한 운동으로 동맥경화 질환과 거리두기 시작하세요. 오늘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심장내과 박상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레디엘의 동맥경화 질환 미스터리 완벽 해결. 동맥경화 질환은 상처 입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이 딱딱해지는 질환이에요.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동맥경화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협심증으로 이어지면 가슴 통증, 숨이 차는 느낌, 쉬면 가라앉았다가 움직이면 다시 아픈 증상이 일어나고 혈관이 완전히 막힌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 식은땀, 구역질 등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초기 증상이 없는 만큼 조기 진단과 검사가 중요하겠죠?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50세 이상의 나이 등 위험 요인이 있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검사가 필요해요. 콜레스테롤과 혈당 검사, 혈압 검사, 동맥경화 판단용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CT 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평소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 꾸준한 운동, 식습관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하고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해 혈관을 긴장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